조피디의 팩트 체크. 마스크가 답이다 1탄. 들어는 봤나? 마스크 안면부 흡입 테스트. 요즘 새롭게 절친으로 급부상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집 밖을 나설 때 이 친구가 없으면 불안하죠. 혹시 잠시 떼어놓을 때도 애지중지 모셔야 됩니다. 오늘은 매일 만나는 내 친구 마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안 가고 안 보고 안 모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휴가철을 앞두고 고위험 시설부터 비교적 안전한 시설까지 12가지로 분류해 놨는데요. 어딜 가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인간의 손에 주어진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마스크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깐 고위험 시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외식이나 운동 등 실내에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장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군요. 낮은 위험도 시설로 갈수록 차이는 이렇습니다. 실내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면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마스크 착용 가능 여부가 위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대전의 한 확진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마스크를 벗은 채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그 식당 안에는 여고생 1명과 대학생 1명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거리는 4m나 떨어져 있었고 동선이 겹친 시간도 단 5분뿐이었지만 감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전화통화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사례입니다. 광주에서는 한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서 3일이나 입원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3일간이나 밀접 접촉을 했음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일간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했기에 확진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아, 이 정도면 마스크는 정말 최고의 보호막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왜 마스크를 써라 하는지 알겠네요. 이곳은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고 다니는 마스크를 가지고 특별한 실험을 하는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 모형의 마네킹이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건지 한창 실험 중인 연구사 한 분을 만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비는 안면부 흡기 저항을 측정하는 장비이고 이 두 장비는 분진 포집 효율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일단 저희가 마스크를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마스크는 숨을 잘 쉴 수 있고 외부에서 오염물을 잘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장비는 우리가 얼마나 숨을 잘 쉴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이고 이 두 장비는 오염물로부터 얼마나 잘 보호해 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보건용 마스크는 이렇게 이중적인 기준을 전부 통과해야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분진 포집 효율에 따라서 80, 94, 99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KF80은 분진 포집 효율이 80%, KF94는 94%, 99는 99%입니다. 네, 분진 포집 효율은 두 가지 장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금물이라고 하고 있는 연마나트륨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크기의 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통과시켜서 그 효율을 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비는 파라핀 오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지금 파라핀 오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재채기나 기침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비말 감염,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 실험에서 테이프를 붙인 이유는 지금 마네킹과 사람의 피부가 달라서 붙인 거거든요. 보시겠지만 이 테이프를 붙임으로써 호흡하는 이 효율값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원인은 이걸 우리가 평소에 저희 마스크를 잘 쓰느냐, 잘 못 쓰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고급진 마스크의 성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테이프까지 붙이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의 밀착을 해야 그 고급진 기능을 다 누리는 겁니다. 비싼 마스크 사서 코 다 내놓고 다니거나 옆으로 바람이 술술 샌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기계들 뭘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 한번 볼까요? 안면부 흡기 저항은 우리가 숨을 쉴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쉴 때 걸리는 저항값을 말하는데요. 그 저항값이 크면 우리가 숨쉬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안면부 흡기 저항 장치고요. 안면부 흡기 저항 수치에 따라서 수치가 높으면 필터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뜻이지만 결국은 숨쉬기가 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요즘 마스크들은 필터 성능도 좋지만 숨쉬기도 편안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들은 여러가지 기준을 통과해야만 소비자의 손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또 이런 테스트도 있습니다. 마스크 고무줄 인장 강도 테스트. 마스크 고무줄이 잘 떨어지지 않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런데 왠지 내 마스크는 고무줄이 잘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던데 기분 탓일까요? 앞에서 보셨듯이 보건용 마스크에서 중요한 항목으로는 안면부 흡기 저항과 분진 포집 효율이 있었던 것처럼 수술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액체 저항성 실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액체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실험은 매우 간단한 실험입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비커에 담겨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물이고요. 여기다가 제품을 감싸고 밴딩을 해줍니다. 천천히 뒤집어 주시면 30분 동안 방치를 하게 됩니다. 집에서도 쉽게 해보실 수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샘 방지 테스트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네요. 실제로 집에서도 쓰던 마스크를 씌우고 약간의 물을 담은 컵을 뒤집어 보면 됩니다. 얼마 전 비말 방지 마스크가 접착면이나 코 주름 등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물이 새어 전량 회수된 적도 있었죠. 이 경우도 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접착면 등의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접착면에 작은 구멍을 찾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얼굴에 밀착이 안 될 때 생기는 구멍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마스크 겉면에는 온갖 유해 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는 만큼 마스크 겉면은 되도록 만지지 않고 만졌으면 손을 깨끗이 씻어 유해 물질을 떨어뜨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팩트 체크. KF 인증 필터는 믿을만하다. 마스크 고급 성능에 집착하지 말고 올바른 사용법에 집착할지어다 입니다.